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니 출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프로를 먼저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박스 안에는 아이폰과 충전 케이블, 그리고 사용 설명서 같은 것만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번 아이폰부터 환경 문제로 빠지게 된 충전 어댑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폰을 먼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짜 예뻐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옆면이 각진 형태로 나와서 아이폰 4를 가장 최애 디자인으로 꼽는 저는 진짜 출시 전부터 엄청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애플은 실망시키지 않네요. 저처럼 기존 아이폰 4나 아이폰 5의 감성을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폰 5 슬레이트 블랙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아이폰 5 슬레이트 블랙은 이름은 블랙이지만 색상이 약간 파란빛을 띠는데요. 퍼시픽 블루랑 은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조명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12 프로가 좀 많이 파랗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깻잎통 디자인이긴 하지만 크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뒷모습도 다르고 옆면 재질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기기의 느낌이 별로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아이폰 모두 정말 예쁘네요. 제가 아이폰 5를 막상 쓸 때는 이 색이 어두워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퍼시픽 블루를 보고 나니까 비슷한 이 슬레이트 색상도 진짜 예뻐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이 색상 고민이 좀 큰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선택한 이 퍼시픽 블루 색상 너무 예뻐서 후회 없습니다. 어제 애플 스토어에 가서 전 색상 실물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화이트나 실버 같은 밝은 색상을 좋아하는데 제 눈엔 그래파이트랑 퍼시픽 블루가 괜찮았고 실버랑 골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근데 색상은 정말 개취여서 저를 안내해주던 애플 직원분은 그래파이트가 실망이고 골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 아이폰 12 프로가 정말 조명마다 각도마다 이제 색이 되게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도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달라 보였는데 그래서 이번 모델을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신 분들은 색상에 대한 이제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고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직접 실물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면은 무광 글래스고 옆면은 반짝반짝한 이제 스테인리스인데 출시 전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실버나 골드에서도 이제 촌스러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퍼시픽 블루나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어두운 색상이라 그런지 옆면 반짝거림이 크게 거슬리지 않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대신 이제 지문이 엄청 묻어나온다는 단점. 그래도 어두운 색상이라서 크게 티는 안 나요. 여기 카메라 부분을 보시면 이 3개 카메라 외에 라이더 센서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 모델에만 적용되었고요. 이 라이더 센서는 증강현실 기술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사진을 찍을 때도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줄 수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 인물 사진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당연히 바로 전작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정보들은 이미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아이폰 10만 사용을 해왔어요. 저처럼 아이폰 10을 쓰다가 이번에 12 프로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이폰 10과 좀 스펙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아이폰 12 프로 디스플레이는 슈퍼레티나 XDR OLED가 탑재되었고 6.1인치입니다. 아이폰 10, 10S, 11 프로는 5.8인치였고 10R과 11이 6.1인치였어요.
이제 10을 사용하다가 이 12 프로를 보니까 화면이 좀 커졌다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요. 아이폰 7이나 8에서 넘어오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4.7인치였기 때문에 화면이 정말 커졌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폰 12 프로가 기존 아이폰들에 비해서 화면이 좀 노래졌는데요. 불량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절인 것 같습니다. 노란 화면이 눈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건 트루톤이나 나이트 시프트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기본 화면색이 노래져서 좀 아쉬운데요. 아이폰 12 프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노랗진 않은데 아이폰 10을 옆에 두니까 많이 노래 보여요. 노란 화면이 싫으시다면 설정에서 조절이 가능하긴 한데요. 설정,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에서 색상 필터로 들어갑니다. 이걸 활성화해 주시고 아래에 색상 색조를 선택해서 원하시는 색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이폰 10의 최대 밝기보다 아이폰 12 프로의 밝기가 더 밝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에는 액정 테두리 부분이 살짝 굴곡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평평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화면이 유리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좀 화면이 좀 더 나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베젤이 줄어들었긴 하거든요. 근데 제 아이폰 10은 테두리가 실버여서 베젤 크기가 딱 눈에 보이는데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에는 옆 테두리까지 베젤처럼 보여요. 옆 테두리가 좀 어두워서.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베젤이 줄어들었다는 게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줄었다고 합니다. 노치 크기는 그대로예요. 사이즈는 아이폰 10과 비교하면 가로가 0.6mm 커지고 세로가 3.1mm가 커졌습니다. 두께는 아이폰 10보다 0.3mm 정도 줄었고 무게는 13g이 늘었는데요. 저는 아이폰 10도 너무 무겁다고 느끼면서 사용 중이고 손도 작은 편이라서 사이즈도 이미 되게 버거운 상황이라 이번 아이폰 12 프로 사이즈가 좀 더 커진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만인데요. 아이폰 10은 옆이 둥근 마감으로 되어 있고 12 프로는 이제 각지게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오히려 12 프로가 더 두껍게 느껴졌어요. 가로 사이즈도 조금 커졌기 때문에 제 손에는 좀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이폰 10, 10s, 11 프로를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던 분들은 크기에 대한 이슈가 없을 것 같고 무게는 살짝 더 묵직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이폰 10은 A11 바이오닉 칩, 12 프로는 A14 바이오닉 칩이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아졌는데요. 아이폰 10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사용을 해왔는데 12 프로에서는 얼마나 더 쾌적할지 실제로 더 사용을 해보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카메라 스펙은 카메라 개수부터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0에서는 없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폰 10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용하면서 카메라가 정말 좋다고 느꼈었는데 11 프로의 사진들을 보니까 10이랑 비교가 안 되게 사진 퀄리티가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아진 12 프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11 프로보다도 조리개가 커져서 더 밝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아이폰 10 사용자 입장에서 기존에 광각 촬영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램은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지만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12 프로는 6기가, 12 일반 모델은 4기가인데요. 이전에 11과 11 프로는 동일하게 4기가로 들어가서 램 차이를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램이 커지면 좋은 점은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앱 리프레시입니다. 앱을 켜두고 따로 끄지 않으면 다시 들어갔을 때 기존에 작업하던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어야 하는데 램이 부족하면 이게 새로 고침된 상태가 돼요. 앱을 이제 막 킨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카메라를 쓸 때 램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 현상이 더 잦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3개를 쓰던 11 프로에서 이 리프레시 현상을 경험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12 프로가 6기가니까 2기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12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4기가이긴 하지만 카메라가 2개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2815mAh고요. 사실 전작인 11 프로가 3046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충전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부터 충전 어댑터와 이어팟이 빠지는데요. 충전 어댑터를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해 빼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전 아이폰만 계속 써와서 어댑터와 이어팟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어댑터도 보면 아직 뜯지도 않은 새 상태예요. 이미 다른 어댑터를 다 사용 중이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폰 12에 포함된 케이블이 C2 라이트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이폰을 꽂는 쪽이고 이게 어댑터랑 연결하는 쪽이 이제 C타입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이라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케이블은 USB-A 타입을 어댑터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댑터가 많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이폰 역사상 딱 한 번 아이폰 11 프로에서 이렇게 USB-C를 연결하는 어댑터를 넣어주긴 했었는데요. 11 프로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기존 어댑터랑 호환이 되겠지만 사실 11 프로가 아닌 이전 모델을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기기를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댑터를 구매하거나 그냥 기존 라이트닝 케이블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USB-A와 이 C타입의 차이점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굳이 애플이 왜 케이블을 바꾼 걸까요? 그건 고속 충전 때문입니다. 아이폰 8 이상 모델부터 20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USB-A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만약 20W짜리 어댑터를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 12W까지만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존의 아이폰에 넣어줬던 이 어댑터는 5W짜리거든요. 그래서 충전 속도가 되게 느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던 분들은 이미 이전부터도 고속 충전 어댑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시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그냥 기본 어댑터만 이제 사용을 하시던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고속 충전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고속 충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정품 어댑터가 현재 25,000원인데 아이폰 12 프로의 금액이 11 프로와 비교해서 저렴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11 프로는 최소 용량이 64기가였고 출고가가 137만 5천원이었고요. 12 프로는 최소 용량이 128기가로 늘어났고 출고가는 135만원으로 딱 어댑터 가격만큼 저렴해졌지만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이 다운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어댑터는 정확히는 이번에 출시된 어댑터는 아니고요. 아이패드 프로에 이제 들어있는 어댑터인데 이번에 20W짜리 정품 어댑터를 이제 제가 구매를 하려고 했다가 저는 다른 충전기를 구매했는데요. 구매를 하실 때는 PD 3.0으로 되어 있는 제품으로 꼭 선택해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특히 맥세이프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예요. 맥세이프로 충전을 할 때 PD 3.0이 아닌 경우에는 15W 고속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폰 12 프로 언박싱과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12 프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더 사용을 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미니 화이트를 구매할 거기 때문에 미니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아이폰 10이나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니를 받으면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